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기업 주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죠. 당초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만 정부와 여당은 다시 2년을 더 유예하자고 요구해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원래대로 이틀 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관련해서 어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서 관련 부처 장관 3명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유예해주지 않으면 동네 빵집이나 음식점 사장님도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빵집이나 음식점에서 중대한 인명피해가 난 건 전체 1%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동네 빵집 사장님의 이미지를 선량한 이미지로 덧씌우고 그걸 공격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50인 미만 사업장의 80%가 법 적용에 대비가 돼 있거나 하고 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구체적인 운용 계획을 마련해야 할 시점을 맞았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이죠.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여수 산단 지역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수 산단 주변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민호 기자와 함께하는 이번 주 취재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 공통 최대 관심사죠.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전남도가 국립의대 유치위에서 안간힘을 쏟고 있어요. 네, 전남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서 지역의 국립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김영록 도지사는 송하철 목포대학교 총장, 박병희 순천대학교 의대 설립 추진단장 등으로 구성된 전남 국립의대 유치단과 함께 캐나다를 다녀왔는데요. 이곳에 있는 노돈 온타리오 의과대학이라는 곳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온타리오 의과대학은 원래 두 지역에서 운영하던 의대를 하나로 법인화하고 각각 지역의 의대 캠퍼스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요. 의대 유치를 놓고 갈등하던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이 솔깃할 만한 통합 운영 방식입니다. 예. 실제로 현장에서 목포대와 순천대는 모두 온타리오 의대 설립 방식을 활용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쳐서 통합의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역 간 의대 유치 놓고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았고 최근에 또 총선 앞두고도 지역 정치권이 각자의 정치 논리로 이걸 해석하고 있다 이런 비난 입장도 나왔었는데 좋은 대안 중 하나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남도는 이렇게 통합의대 벤치마킹에 이어서 어제 국립의대 유치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예. 조례안에는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국립의대 유치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고 민간 차원의 유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같은 날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상대로는 지역민 필수 의료 혁신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남에 국립의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노인, 장애인 비율이 전국 1위에 달하고 의사 없는 유인도 역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또 중증응급 외상환자 유출률 역시 전국 최고인데요. 그에 반해 지방의료원과 공중보건의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는 이런 점들을 정부에 호소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할 때 전남 국립의대 설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이를 위해 오늘 오전에는 국회에서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지역민들의 염원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결의대회는 열악한 지역 보건의료 현실을 알리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데 자칫 총선을 앞둔 시기여서 정치적인 이슈로 해석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 지역 정치권과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예, 정부가 설 연휴 전후로 2대 입학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남도에 참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수 소식이네요.
네, 금품 선거로 논란을 빚었던 여수 상공회의소가 추가입이 납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금품 선거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여수 상인은 지난 2021년 선거에서도 수억 원대의 금품 선거 논란을 빚었는데요. 이 똑같은 조건으로 25대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이면서 우려가 커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상위 선거권이라는 게 40여 명으로 이루어진 의원단에게 회장 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이게 매출액에 따라서 투표권이 배분되던 탓에 여수 산단 공장장 협의회 회원사의 경우 투표권의 80% 이상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지역 상공인들에게 의원수의 절반을 떼어주면서 상생의 길을 모색해 왔는데요. 문제는 3년 전 지난 선거에서는 여수 산단 공장장 협의회와 지역 상공인 간 의원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선거가 치러졌어요. 그래서 결국 협의회 회원사들이 의원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의 상공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의원으로 선출되기 어려워진 지역 상공인들은 추가회비를 납부하면 회장과 의원을 뽑는 투표권을 주는 규정을 10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10억여 원의 추가회비를 내고 투표권을 대거 확보했는데요. 이제 1,500만 원에 최대 30표를 주는 추가회비 납부 규정을 활용해서 대놓고 금권 선거를 한 셈입니다. 결국은 돈을 주고 투표권을 산 지역 상공인들이 대거 의원단에 입성하게 됐는데 다음 달 13일로 의원 선거가 다가왔지만 협의회와 지역 상공인 간 의석수 배분 합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여수상의회에서 대책을 마련한 걸로 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여수 상인은 어제 정기의원 총회를 열고 추가입이 납부 방지를 위한 정관 개정을 진행했는데요. 앞으로 의원 선거에서 금품 선거 우려가 있는 추가입이 납부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추가입이 납부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여수 산단 공장장 협의회와 지역 상공인들의 의석 배분도 다시 했습니다. 지역 안배 차원에서 절반씩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대의원 34명이 찬성하고 8명이 반대해서 가결됐습니다. 지역 경제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단체인 만큼 이번 정관 개정처럼 잘못된 부분들은 곧바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여수 이야기입니다. 네, 상습적인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여수 돌산도로에 대한 개선 사업이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예. 전남도는 여수 돌산 우두리에서 신봉리를 잇는 국도 17호선 길이 15km의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여수 돌산 우두 신복 구간은 고급 리조트나 관광시설이 밀집해서 항상 정체가 심한 곳이었는데요. 케이블카나 향리람 등 여수 주요 관광시설로 가는 길들이 원도심의 좁은 길을 거쳐가도록 설계돼 있어서 도로 확장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입구가 항아리처럼 좁고 이제 밀려드는 차량은 많아서 오던 길이 아니면 나갈 곳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특히 오는 2027년 여수공간 11개 다리가 완공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교통량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돌산 지역 하루 교통량은 1만 4천여 대로 4차 설계 기준인 9,400대를 훨씬 초과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여수 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벌써 5년이 다 돼가는데 이 사건 이후에 민관 거버넌스가 꾸려졌고 산단 주변 환경 오염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어요. 최근에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가 있었는데요. 여수 산단 주변 마을 주민분들이 반발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건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수 묘도동 지역발전협의회 장유익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회장님? 예, 반갑습니다. 묘도동 지역발전협의장 장유익입니다. 예, 이번 환경오염 실태 조사를 반기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민관 거버넌스 권고안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2019년도 4월 달에 국가산다 오염물질 조작 사건 이후 민간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23회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을 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회의 끝에 9개의 이제 건관을 만든 그 중에 하나가 여수 3단 주변 환경 실태 조사와 주변 주민의 건강 역할 조사 제안입니다. 예. 근데 이번 이제 용역은 환경 오염 실태 조사를 26억 용역비로 12월 14일부터 총 24개월 동안 이제 진행되기로 된 부분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그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예. 산단 주변 마을의 그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다시 수정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게 반영이 안 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23차 회의를 거쳐서 정했던 게 저희들이 산단 주변 마을로 1차적으로 일단은 산단 주변 마을로 해서 피해 조사를 환경 오염 실태 조사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예. 결정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용역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지금 산단 주변 마을 그 마을은 전혀 어디 온데간데 없고 지금 3일 묘도만 일부가 들어가 있고 또 대포 신풍 마을은 완전히 제외가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 주민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려한 행태라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사해야 하는 면적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3일동과 주삼동, 묘도동, 소라, 대포, 신풍령 이렇게 5개 마을로 알고 있는데 이 네네. 5개가 조사에 지정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일단은 첫째 우리 거버넌스 회의에서 쟁점이었던 사항인데요. 이 조사를 뭐 산단 주변 마을부터 2차적으로 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예요. 예. 여기 5개 마을 위주로 먼저 1차적으로 조사를 하자고 결정된 사항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상이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전혀 무시한 처사죠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뭐 5km를 기준을 해가지고 중심 기준이 어디냐 따라 장소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현재 기준을 보니까 율촌 신풍홍 공항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뭐 비행기를 역학 조사를 한다는 것인지 또 소라 대표는 산도 없고 높은 건물도 없고 남서풍이 불어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직접적 피해를 받게 되는 지역인데 그래서 그분은 쓸 때 그 지정했던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지역을 전혀 포함되지 않고 빼고 이 뭐 용역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그 지점을 정했다는 자체는 우리 주민들을 너무나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뺐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 용역업체에서 잘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그럴까요? 저희들 전라남 도에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예. 이야기를 했는데 전라남 도에서도 이 부분을 용역사에다가 분명히 권고를 했답니다. 전남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 5개 마을을 포함하라고? 포함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지금 용역 팀들을 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자도 수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예. 그런데 책자도 수정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뭐 보고서 보고 용역 보고에 할 때 와서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저희들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그래서 도대체 그 용역사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뭐 결탁이 돼 있는 것인지. 결탁이 돼 있는 것인지. 예, 이거 굉장히 그 수행 기간이 지금 현재 대기 환경 학회다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감시해야 할 전문 학자들도 한국 대기환경학회 소속이에요. 그러면 진행하는 것과 감시해야 할 사람들이 같은 소속이라면은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다. 저희 주민들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그럼 조사 능력에 대한 것보다 조사 의지에 대한 용역업체에 대한 신뢰도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굉장히 그 용역업체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예. 방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 감시해야 할 업체와 전문 학자들과 실태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같은 기관이다, 같은 소속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 저희 주민들은 굉장히 믿을 수가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배출량 조작 사건 자체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앞서 말씀 주신 민관 거버넌스가 권고안을 채택을 했잖아요. 네네네. 이 활동 자체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은 2019년도에 일어난 일이 지금 거버넌스에 의해서 진행은 되고 있지만 지금 5년이나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이건 시간 끌기 작전이다. 시간 끌기다. 시간 끌기 작전으로 볼 수밖에 없고, 사실은 먼저 피해 주민들한테 2019년도에 먼저 진정한 사과가 있었어야 되는, 원인자 여수 산다는 진정한 사과를 했어야 되고, 예. 거기에 대한 또 배상의 책임도 져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거버넌스라는 걸 가지고 지금 5년간 시간을 끌다가 사실은 2019년대에 맞춰서 환경 실태 조사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5년 뒤에 어느 정도 자기들은 그 상태를 어느 정도 좀 수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다시 5년 뒤에 실태 조사를 한다 하니 주민들은 굉장히 시간 끌기고 굉장히 속이 터지시는 거죠, 뭐. 속이 터지는 부분이다.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 전남도에 대해서도 배출량 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이런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2019년 그 사건이 벌어지는 당시 때 사실상 그 1, 2종 사업장 관리 감독을 했어야 할 행정기관이 이제 전라남도였습니다. 그렇죠. 여수시가 아니라 전남도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에서 자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들 권고안에 9개 항목 말고도 10번에다가 행정적인 책임을 끝까지 이게 져달라고 저희들이 그것까지 10번에 넣어놨어요. 예. 왜 그러냐면 끝까지 갔을 때 이게 지금 1종, 2종 부분이 환경부로 지금 이관이 거의 다 돼가고 있단 말입니다. 전라남도에서. 그러면 환경부 넘어가다 보면 전라남도에서 손을 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안에 10번째도 이 역할을 끝까지 책임져 달라라고 이제 그 행정기관 전라남도와 영산강 유역 환경청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라남도와 우리 환경부에서 서로 좀 미루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는 끝까지 이걸 책임을 좀 져달라. 그리고 저희들이 그럼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전남도 이야기인데 기업 분담금 납부 확약에도 역할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 사실 근데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어서 적적인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남도에 의하면은 연구 용역을 착수하고 30일 이내에 20% 중간 보고회를 거치고 나면은 30%씩 이외, 마지막 최종 보고회까지 20%를 납부하기로 이제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전라남도는 기업들이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입장이고, 이제 저희들은 강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강제해야 된다. 거버넌스를 지금 주체하고 이끌어오고 있는 게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끝까지 설득을 시키서라도 환경부하고 또 어떻게 협의를 하서라도 책임을 져야 될,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사태가 좀 더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인터뷰 요청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수 묘도동 지역발전협의회 장유익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김단비 기자가 휴가 갔어요. 그래서 대신해서 여수 MBC 유민호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망대는 처음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첫 출연인데요. 김단비 기자가 휴가를 가서 제 그 동기인데 또 이렇게 좀 자리를 좀 메워보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순천시를 출입하고 있고 같이 이제 22년도 입사해서 지금 3년차 이제
여수 MBC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유민호 기자 이름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많은 응원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 그 지방 부동산 경기를 또 취재하셨어요. 예. 그 요새 저희 여수 MBC에 부쩍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올해 또 결혼을 또 앞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장 큰 고민입니다. 부동산이요. 예. 그래서 저희끼리도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좀 빈도수가 늘었어요. 아무래도 뭐 30대 이제 한창 또 결혼해서 또 가정을 또 꾸리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또 집을 마련해야 되나 또 이런 고민들을 한창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부동산 이야기하면 뭐 끝이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또 짚어주신 게 정부에서 대책이 나왔는데 그 이후의 지역의 반응입니다. 상황 어떻습니까? 네, 부동산 대책 정부가 이제 지난 10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0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는데 좀 뭐 수도권에도 이런 뭐 대책들이 좀 적용 많이 되고 지방에도 좀 그나마 이제 좀 적용된 대책이 있다면 미분양 아파트 관련해서 좀 이거를 좀 해소를 해보자 이런 대책이 나왔는데요. 예. 일단 뭐 좀 그 가장 큰 거는 이제 미분양 주택이 이제 그냥 미분양 주택이 있고 이 공사가 다 끝나고 입주를 했는데도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걸 악성 미분양,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이런 주택을 이제 1주택자가 있으면 이 주택을 사더라도 이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 지방으로 한정돼 있고 이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 가격은 6억 원 미만이거든요. 취득 가격이요. 그렇게 이제 미분양 주택을 사면 이제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제 뭐 1주택자, 뭐 2주택자, 다주택자가 되면 뭐 양도세가 됐건 취득세가 됐건 세금을 좀 이렇게 물리는데 이게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예. 이게 세금 부담을 좀 줄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양을 좀 집 구입을 있는 사람 유도하게끔? 유도하는 것 그게 좀 이번 대책에서 좀 지방 부동산 시장은 주목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네, 모르겠어요. 이게 그 미분양 아파트는 많다고 하는데 부동산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가는 것 같이 좀 맞습니다. 느껴지기도 하고 예. 참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싶은데 전남 동부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진짜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근데 늘어나는 것도 뭐 몇천 세대 규모씩 각 지자체마다 좀 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지난달에 이제 광양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기사를 좀 썼는데 예. 이 광양에는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했는데 이게 분양이 되지 않아서 이게 할인 분양을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입주민들이 좀 논란이 됐었고 입주 예정자들이 이제 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건설사에 그래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그런데도 이제 뭐 광양에 이제 10년 사이에 이제 4만 가구가 들어온다 뭐 그렇게 좀 기사가 있어서 확실히 공급이 많은 건 맞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좀 그 이제 아파트 관련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좀 예. 해봤는데 뭐 여수는 그래도 그나마 좀 뭐 공급 물량이 좀 이렇게 좀 덜 하는데 뭐 순천이라든가 뭐 이제 광양까지 하면 제가 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뭐 이제 확정된 것만 이제 한 7,000세대 정도 들어오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새롭게 이제 다른 사업장들을 또 제외하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공급 이제 미분양이 있는 상태에서 공급까지 들어오니까 이 미분양이 더 쌓이거나 적체될 우려가 있다. 뭐 입지가 좋지 않은 곳들은 뭐 이렇게 더 이제 뭐 악성 미분양으로 준공후 미분양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위험성들이 좀 리스크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부동산 대책을 마냥 더 짓는 것만 또 방관하고 있는 게 맞는 거냐. 근데 이미 뭐 허가가 난 거는 되돌릴 수는 또 없다고 하니까 이것도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면 또 어떻게 또 처리할 것인가. 지자체도 대응 능력을 또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악성 미분양 얘기를 좀 더 하면요. 이게 예. 전남 지역에가 이제 준공 미분양이 1,339가구가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면 이제 8,000가구 전국에 1만 가구가 돼 있고 이 지방에만 8,000가구가 있는데 전남이 이제 가장 많은 준공 미분양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이런 정보들을 좀 어떤 아파트가 준공 후 미분양인지 좀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 이 전라남도에 가서 이제 빈집 정보가 있습니다. 빈집 정보란 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이제 자세하게 공개를 해놨거든요. 근데 요즘 일부 업체들이 이제 좀 그 준공 후 미분양 좀 꺼려해서 이제 업체명이나 이제 뭐 미분양 개수를 좀 비공개해 놓긴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전남이 좀 가장 많아서 또 이런 대책들이 뭐 효과를 좀 거둘 수 있을지는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이 정도로 정리해보고 다음 이야기 전라남도에 찾아가는 건강버스 이야기를 또 취재하셨어요. 네, 건강버스 이야기를 제가 좀 가서히 해봤는데요. 전라남도가 이제 지역소멸 대응기금이라고 전라남도 정부에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서 전라남도가 이 버스 안에다가 이제 뭐 그런 각종 진단 기기라든가 의료 장비들, 치과 진료도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좀 이렇게
마련해서 이 버스 2대를 마련했습니다. 이걸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이 16, 그러니까 시랑 이제 무안군을 제외하면 이 전라남도 인구 감소 지역이 16개군이 있는데 네. 이 동부권 8개군, 서부권 8개군 나눠서 이 관광버스 2대가 주 3회씩 그러니까 6번을 일주일에 가겠죠. 그래서 연 300회 정도를 이제 의료가 좀 취약한 지역들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이제 좀 뭐 버스로 이제 모신다거나 또 이제 제가 간 곳은 고흥이었는데 이 경로당이나 좀 마을 해관들을 좀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좀 의료의 시설이라든가 장비들을 좀 펼쳐놓고 어르신들이 방문해서 이제 뭐 진료도 보고 또 이제 침도 맞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갔을 때는 안 했는데 이게 건강 교육이라던가 체조까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자세한 진료라던가 이제 뭐 직접적인 확실한 치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어찌됐건 뭐 우리말은 인바디도 있고 혈당, 혈압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간단한 검진 같은 거네요. 예, 치료를 받고 이제 뭐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버스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주민들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뭐 어르신들 중에 할머니들, 할머니들이 진짜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그 고흥에서 이제 농사 지시고 밭일하시고 이제 하시는데 워낙 이제 또 힘든 일들을 해오시고 이제 병원 갈 시간도 없게끔 바쁘게 일하시니까 아무래도 오시니까 가장 또 좋아하시던 게 이제 침 맞는 걸 가장 한방 치료해서 이제 뜸도 좀 놓고 이제 한의사분들이 오셔가지고 해주셨는데 가장 이렇게 만족을 하셨고 뭐 이때 반응들은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좀 지역에 또 이제 이 버스가 가려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최대한 또 많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돌아가면서 이제 방문을 할 테니까요. 다 갈 수는 없는 거라서 이제 워낙 의료 취약 지역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런 점들도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취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 MBC 유민호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을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얼마 전 정부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한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뭐 시행 시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정부 발표 이후에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고요. 네, 국무조정실은요 지난 22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휴일 규제를 시행 10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법 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무조정실은 당초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했으나 유통시장 경쟁 구조가 변하면서 국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새벽 배송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 동안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해 나갈 걸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었겠습니다만 이게 재검토가 되면서 아무래도 시장 상인분들의 반응이 가장 궁금합니다. 네, 이 여수 전통시장 상인들은요. 정부가 지역 상권이나 소상공인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반대로 대형마트 살리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미한 효과라고 해도요.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이었는데 이것마저 폐지하는 것은 지역 상인 죽이는 정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또한 이런 폐지를 논의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수렴하지 않는 것도 의문이 들고 자신들의 작은 소리를 정부에서는 듣지 않는 것 같다며 토로했습니다. 여수 전통시장 상인들 얘기 들어보시죠. 전통시장은 어쩌자는 거지? 죽인다는 건가? 평일날 쉰다? 다 그냥 주말에는 시장이 텅텅 비어버릴 것 같은데. 그렇게 그냥 기존에 그렇게 하면 될 건데 왜 그럴까? 타격이 많지 서로 간에. 근당서 마트로도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재래시장 오는 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 쉰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 저기는 없대. 왜냐면 지금 오늘 평일 우리 이러잖아 지금.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들어. 이거는 이렇게 되면 서로 자기 살 깎아먹는 것밖에 안 돼. 근데 정부에서도 있는 사람 손 들어줘 한번 보면은 결국 있는 사람 살리는 거 우리 없는데 우리 서민들 죽이는 거야 이게. 그냥 없앤다고 보면은 시장 상인들은 조금 거석하지. 근데 젊은 친구들이 이제 시장을 안 오지. 젊은 사람들이 와야지 할 사인데 지금은 옛날 그 고객들이 오시고 젊은 사람들은 요즘 편하게 마트 가서 보니까 잘하는 젊은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이 선거 때만 되면 너도 나도 시장을 찾는 것과는 참 다르게 좀 반응분들은 좀 반응이 좀 싸늘하긴 합니다. 네. 반면 소수 의견이지만 휴무제가 달라져도 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요. 네, 재래시장을 찾는 대부분의 연령대는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손님들 대부분이 오래된 단골 어르신들이 많고요. 젊은 사람들은 대형마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손님 비중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마트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한 지금하고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휴일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한 만큼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왔어요. 네, 상인들은요. 정부나 지자체가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큰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 대형마트가 한 달에 2번 휴무를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마트보다 시장을 더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자체에서는 궁극적으로 현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지역 사정에 맞는 그런 세밀한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인 얘기 들어보시죠. 그 휴무 잡고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그 시장 살리려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 요즘 분들이 주차장이 좋아해 가는 거예요. 인프라가 좀 잘 돼 있고 깔끔해야 되지.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시에서 무슨 노력? 사실상 내가 있어 보니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명절 때 한 번씩 인사하러 들러오는 거 그거 명절 때 한 번 아니면 뭐 선거 있을 때 지방선거 있을 때 그때 인사하러 손잡으러 올 때 그거 무슨 뭐 살피러 온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잠깐 쉴 수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이 지금 제일 급해. 저 기본적인 게 아예 안 돼 있어. 정비가 많이 필요한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재래시장도 살리는 방법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같은 값이면 큰 데만 살리려고 하지 말고 재래시장에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서민들이 먹고 사는 건 재래시장이니까 재래시장을 좀 살려주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상공인은 대형마트, 식자재마트, 온라인 대형 커머스 등 유통 공룡 사이에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정부가 소상공인들과 상의 한 번 없이 유통산업발전법을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예.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휴일 규제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미비한 영향을 주고 소비자의 불편을 가중했다면 세밀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전통시장을 발길 돌릴 수 있는 방안과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의 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아시안컵 축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이죠. 우리나라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말레이시아와 치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주말 요르단과 무승부로 두 번째 경기를 치르면서 현재 조별 내에서 1승 1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오늘 저녁 경기 관전 포인트를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상대 김판곤 감독의 말레이시아인데 이미 뭐 탈락이 확정이 된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피파 랭킹 130위로 2조 최약체팀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피파 랭킹 23위인 한국의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승패와 별개로 현재 말레이시아는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맡았던 김판곤 감독이 이끌고 있어서 승부 외적인 의미도 주목을 할 만하고요. 예. 한국이 예상대로 말레이시아를 꺾는다고 가정을 할 때 지켜봐야 할 건 같은 시간 열리는 요르단과 바레인의 경기입니다. 요르단이 바레인에 승리를 한 뒤 골 득실에서도 2조 선두를 유지를 한다면 한국은 조 2위가 되고요. 예. 다음 경기에서는 F조 1위 사우디를 만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요르단이 바레인과 비기거나 또 지게 되면 한국이 조 1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단 요르단이 바레인에 이기더라도 우리가 말레이시아를 다득점으로 제압을 할 경우 조 선두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요르단과 바레인과의 앞선 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조별 1, 2위를 떠나서 다득점은 물론 무실점 승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올라가고 우리가 1위로 올라간다면은 상대가 일본이에요. 16강전이.
그렇습니다. 대진표상 2조 1위는 D조 2위와 맞붙게 돼서 우리의 16강 상대는 숙적 일본이 됩니다. 예. 아시안컵 1위를 노리는 두 나라가 16강에서 만나버리면 아무래도 변수가 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클린스만 감독은 다음 상대가 누구인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 이번 경기부터는 이겨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오늘 엉덩이 부상을 당한 황희찬이 팀 훈련 시간을 좀 늘리고 있어서 말레이시아전 출전 여부에 대한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고요. 앞선 경기에서 받은 7장의 경고로 인한 카드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감독이 수비를 좀 보강하면서 어떻게 선수 배치를 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오늘 8시 반입니다. 저녁 8시 30분 조별리그 마지막 말레이시아전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네, 2022 카타르 월드컵 응원곡이었죠. 윤도현의 더 뜨겁게 한국 준비했습니다. 뜨겁게 승리의 이 순간 기억이 전설이 되어 뜨겁게 심장을 뛰게 하고 멈추지 않는 그대의 발걸음에 하나 되는 우리의 뜨거운 피 더 뜨겁게 더 rise and Korea 더 뜨겁게 승리의 이 순간 모두가 하나 된 열정 영원히 그대의 뒤를 지켜 더 뜨겁게 더 rise and Korea 더 뜨겁게 승리의 자랑스러운 후배들아, 더 뜨겁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카타르의 주인공이 되자. 대한민국 파이팅! 네, 이번 주 이 노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도현의 더 뜨겁게 한국 듣고 오셨어요. 다음 네. 이야기는요. 자, 이번 주 핫한 뉴스에서 날씨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너무 진짜 추워서 온몸에 다 힘이 빠지더라고요. 사실 뭐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는 좀 귀엽지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네. 뭐 오늘은 좀 나아지긴 했지만 어제까지 정말 매서운 한파로 많이 추우셨을 겁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맞아요. 예.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에는 뭐 한파주의보와 함께 연일 뭐 최저 영하 18도까지 내려갔고요. 영하 10도를 밑돌면서 한파특보가 발령이 돼 있었습니다. 예.
예. 전남 지역에는 우리 동부권을 제외하고 뭐 광주, 전남 북부, 서부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렸고요. 동부권도 기온이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좀 이례적인 그런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날씨는 이제 슬슬 풀리면서 내일은 여수와 순천의 기온이 영상 8, 9도까지 오를 예정인데요. 예. 평년 기온을 한 3도가량 웃도는 기온이라고 합니다. 추위도 추위인데 한파 오기 전에는 되게 좀 포근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겨울 올해 좀 특징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일단 한파 원인부터 좀 보시면요. 지구 온난화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북극의 빙하가 많이 줄어든 게 큰 원인인데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난해 북극 지역의 평균 기온이 6.4도로 관측이 시작된 1900년 이래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많은 양의 얼음이 녹았고요. 원래 북극의 얼음이 햇빛을 반사하면서 북극의 그 바다 수온을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차게 유지를 해줬는데 예. 빙하가 없으니까 햇빛을 그대로 받다 보니까 수온이 바다가 뜨거워지는 올라갑니다. 거죠. 그래서 고기압 형성이 되면서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둬두는 역할을 한 제트기류가 교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게 된 거죠. 예. 더 큰 문제는 이대로 쭉 가면 2030년에는 북극이 여름에 해당하는 한 9월쯤에 바다 빙하 해빙이 겨울에 이제 더 이상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한파 유난히 전국적으로 눈도 좀 많이 왔습니다. 하늘길, 뱃길 이용에도 많은 문제들이 생겼는데 이례적으로 이게 많이 내린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손서구 서울대 교수 의견 따르면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양이 많아진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추측하기에 올 겨울이 역대 1, 2위에 해당하는 적설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고요. 예. 이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많은 수증기가 여름뿐 아니라 1년 내내 이 한반도 주변에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찬 공기와 만나면서 이 굉장히 많은 수증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륙 지역에 겨울철 눈으로 내리는 거죠. 그러겠네요. 문제는 올 겨울 쉽게 수온이 내려가지 않으면서 또다시 한파와 폭설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인데 그 해외 뉴스 보면요. 와 진짜 난리더라고요. 미국 같은 데 보면 아 맞아요. 재난 영화를 연상케 하는 영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와 이러다가 진짜 지구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투모로우가 정말 그 뉴스 영상에 그대로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그 같은 원인으로 북극의 한파가 미국을 일주일 넘게 얼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평소 극단적 추위에 대비하지 못한 중남부 지역 피해가 컸다고 하고요. 미 CBS 뉴스에 따르면 지난주 기온이 영하 30도 밑으로 떨어지는 이례적인 한파로 미국 전역에서 9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영화와 같은 상황도 더 이상 터무니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 제트 기류가 북쪽으로 올라갔고요. 남아있는 수증기로 인해서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 당국은 홍수를 주의해달라고 3천만 명을 대상으로 당부를 했다고 해요. 예, 참 기상이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참 실감이 되고 있고 이번 겨울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대비 잘 하셔야겠고요. 자, 노래 어떤 거 골라오셨습니까? 네, 노래는 윤종신과 정인이 함께 부른 추위 준비했습니다. 예, 이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무리 옷깃을 올려도 파고 들어오는 냉기에 입김을 다시 얼굴에 부빈다. 아무도 주위에 없어서 나를 바라보지 않아서 웅크린 내 몸이 그러든 말든 뿌얘진 안경이라도 내 몸을 녹일 수만 있다면 그놈의 집도 들어갈 수 있어. 얼어붙은 혀가 뭐라고 하던 몸이 녹으면 후회할까. 얼어 죽을 용기도 없이 그 길을 걸을 생각을 했냐고. 살까
하고 덜컥 겁이 나서 안주한 걸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게 아닐까. 이 계절은 꼭 날 찾아와 뼛속 나약함을 확인시켜줘. 굳이 고된 나를 택했던 내 사람의 눈 바라보게 해. 까마득한 이 계절은 끝 너무 아득해. 아득해. 밤이 찾아오면 누군가 스산하게 귀에 속삭여. 이 계절은 여기서 머물라고. 여기서 그냥 살라고. 더 가봤자 거기서 거기라고. 네,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